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학부에 재학 중인 강세림, 김유진, 원수빈입니다. 경찰학부란 대학에서 경찰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찰학부 하면 어떤 학과들이 떠오르시나요? 경찰과 관련된 여러 학과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희 학부는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교정보안학과, 법학과, 행정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오늘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교정보안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학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학과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경찰행정학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세림입니다. 우선 경찰행정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과는 여러 범죄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며 다양한 범죄 이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법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무엇보다 경찰행정학과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경찰공무원 채용 방법 중 경채를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채 응시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경채 필수 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형사법, 경찰학, 헌법입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에 맞게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경찰학 등의 경찰 과목과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경찰무도, 체포술 등의 수업을 병행하여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듣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면 가장 기초적인 학문으로 경찰학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가장 먼저 배우는 학문인데 경찰학은 경찰의 매뉴얼과도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새내기였던 저의 눈이 반짝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학은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기획을 비롯하여 경찰의 역사, 각국의 경찰제도 등 경찰행정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경찰의 뼈대가 되는 학문이며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므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와 공판의 흐름에 맞춰 기본 구조를 배워나갑니다. 이외에도 구제 절차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공무원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문으로서 깊이 익혀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의 꽃, 형법 과목이 있습니다. 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법 총론에서는 형벌론, 죄수론, 미수론 등 다양한 이론을 위주로 학습하며 형법 강론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살인, 강간, 폭행 등 수많은 범죄와 형벌에 대해 배우며 판례에 대입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해야 경찰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공채 기준으로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면서 필수 자격이 되었습니다.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 탭스, 지텔프 등으로 응시가 가능하며 한국사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무도 등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정말 다양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자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면 교수님께서는 리걸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리걸 마인드란 법적 사고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법률가처럼 말하고 법률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불구속하였다는 수사 뉴스에 대해서 멍청한 수사, 잘못된 수사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눈에 불을 켜곤 합니다. 하지만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범죄자를 불구속 수사하였는가?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해당 범죄 사실과 법적 사실을 대입, 적용하여 문제를 이해나가야 합니다. 법은 논리의 과목입니다. 법은 단순히 암기하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근거가 따르며 조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논리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업 및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비업체, 법무사, 소방공무원, 세관공무원, 마약단속반, 국제경찰, 공공행정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고 모든 것에 망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3번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등 떠밀려 시작을 해놓고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건지,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떠한지, 저처럼 망설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러하듯이 경찰이 되는 길 역시 길고 험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먼 훗날 경찰서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범죄학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저는 범죄학과에 대해서 우선 범죄학과란 범죄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범죄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범죄학이란 범죄와 범죄인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연구하며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범죄학과란 범죄학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프로파일러, 과학수사 전문가, 경찰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요? 범죄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필수 과목인 범죄학개론을 비롯하여 경찰학개론, 교정학개론 등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학과 역시 1학년, 2학년 때는 형법, 민법, 헌법, 형소법 등 각종 법 과목과 경찰의 방범활동 및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범죄 예방론과 범죄 수사론 등을 배우고 3학년, 4학년 때는 범죄와 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연구하여 행동의 배경인 심적 메커니즘을 배우는 범죄 심리학과 범죄 프로파일링, 범죄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진술 분석론, 피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기 쉬운 환경을 분석하는 학문인 피해자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배우는 소년범죄론 등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에 관련된 자격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학 관련 자격증으로는 범죄 심리사, 조사 분석사, 빅데이터 분석사, 드론 조종사, 공인 탐정 등이 있는데 여기서 공인 탐정, 빅데이터 분석사, 드론 조종사 등은 학교와 쉽게 연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경찰행정학과와 마찬가지로 경찰 관련 학과이고 경찰행정학과와 학점을 많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경찰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프로파일러, 탐정, 마약수사관, 과학수사연구원, 군수사관과 같은 범죄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경찰 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 중 범죄학이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면서 전망이 좋은 학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최근에는 드라마, 책 등 여러 매체들에 의해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예전보다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파일러란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사건에 투입이 되어서 용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그것을 추론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백을 이끌어내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파일러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가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끈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인지도가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 길도 많이 좁아가지고 심리학과를 가서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입학할 무렵인 2017년도에 최초로 범죄학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상담 끝에 이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대학에 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며 저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꾸며나가는 중이에요. 범죄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봤을 때는 무섭고 딱딱하고 어렵기만 할 거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범죄학은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악한 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공감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으로는 교정보안학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정보안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수빈입니다. 우선 교정보안학은 어떤 학과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교정보안학과는 수용자와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직, 보호직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으로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범죄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안전은 물론 비행 청소년 상담 전문가와 민간 경비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교도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 가는 곳은 교도소인데요. 그렇게 교도소로 온 범죄자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교화시켜 출소 후에 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도관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혹시 교도관은 위험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행히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직업이 아닙니다. 철창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 안전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CRPT, 기동순찰팀 분들께서 항시 대기하여 즉각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교정보안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교정학개론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정학개론은 교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교정의 의미와 의의, 발전과 역사, 다양한 교정 최후 및 수용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도 처음에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의 내용을 배우는 거라 걱정했지만 나름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도 교정직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데요. 전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관련한 법으로 범죄자의 체포부터 수사,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법 과목입니다. 그 다음 분류심사론입니다. 교정시설에 들어오기 전 수용자는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용 등급이 결정되고 어느 교도소에 갈지 결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이 과목은 나중에 실무에 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정책입니다. 이 과목은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인에 대한 형사 제재의 개선 및 보완, 대책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다양한 범죄의 원인과 현상, 형벌 제도, 소년 범죄와 보호 관찰, 그리고 범죄 피해자까지 범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외에도 심리, 상담, 경비,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범죄학에서 설명했듯이 교정보안학 또한 경찰 특채 시험 응시가 가능한 학과입니다. 개설된 경찰 관련 과목을 45점 이수하시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정보안학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사, 경비지도사, 교정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이 있고, 참고로 교정보안학에서는 청소년 상담사와 경비지도사 취득을 위해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진로는 앞서 말한 교정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으로 법무부,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 취득으로 민간 경비, 보안업체로 나가거나 비행 청소년 상담, 청소년 재활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검찰 사무직, 법원 행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교정 상담사, 법무부 복지공단 등으로 나아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교도소와 교도관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를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교도관이고, 교도소는 그런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과 바른 생활, 바른 습관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정보안학과에 관심이 있고 이미 교도관을 꿈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이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학부 학과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